안녕하세요. 백년지계입니다. 오늘은 일기쓰기 지도를 할 때 이것만은 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일기쓰기 지도 막상 꾸준히 쓰라고 시키기만 할 뿐 어떻게 일기쓰기 교육을 해야 할지 잘 몰랐던 경우가 있지 않나요? 일기쓰기 지도 시 이것만은 꼭꼭 유의하며 지도 부탁드립니다. 첫째, 맞춤법 지도는 강요하지 말기. 아이들은 아직 맞춤법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맞춤법을 틀리는 경우가 아주 많을 거예요. 또 맞춤법을 모르는 글자는 일명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없습니다를 없습니다 혹은 책을 읽고를 책을 읽고 등으로 쓰곤 합니다. 이 외에도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른다면 자기 나름대로 글자를 만들어 쓰곤 해요. 이때 틀린 맞춤법을 발견하면 바로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기겠지만 바로 지도하기보다는 먼저 일기의 전체적인 내용에 중점을 맞추어 지도해 주세요. 예를 들면 먼저 이 내용이 참 구체적이어서 좋다.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야? 또 표현이 정말 풍부하다라며 칭찬부터 해주시고 다음으로 틀린 맞춤법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것이 좋아요. 이때 이 맞춤법은 꼭 외워야 한다 는 식으로 지도하면 안 됩니다. 이 맞춤법은 이렇게 쓰는 거야. 잘 모를 수 있어. 또는 이건 이렇게 쓰는 거야. 다음에 이렇게 써보렴. 이 정도로만 해도 됩니다. 다음에 똑같은 맞춤법을 또 틀리더라도 절대 화내지 마시고 또 알려주면 됩니다. 여러 번 알려주다 보면 조금씩 글자를 교정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즉, 맞춤법 지도는 자연스레 학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맞춤법 지도에 중점을 맞추면 글쓰기 자체의 벽을 느껴버릴 수도 있답니다. 따라서 내용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되 맞춤법 지도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주제일기를 주세요. 아이들에게 일기를 쓰라고 하면 일기에 뭘 써야 해요? 라며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 큰 주제 없이 오늘 아침부터 오후, 저녁까지 있었던 사실들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아요. 글쓰기를 처음 하는 아이들이니 무엇을 써야 하는지 잘 모르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일기를 지도할 때는 꼭 주제일기를 준답니다. 주제일기를 주면 아이들이 항상 꼭 그 주제로 써야 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자신이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더 좋죠. 자신만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일기 지도를 할 때 오늘의 주제일기를 꼭 적어주는데요. 부모님께서도 주제라고 하니 조금 어려워 보이실 수 있겠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생활에서 찾다 보면 쉽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3가지 소개하기,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소개하기, 이렇게 생활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또 부모님에게 고마웠던 점, 서운했던 점 적어보기 이라는 주제로 아이와 부모 간의 사이를 보다 돈독하게 만드는 글쓰기도 만들 수 있답니다. 또 아이가 고학년이라면 이유도 같이 적어보도록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좋아하는 음식과 그 이유 적어보기, 또 아이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내가 만약 새가 된다면
나에게 초능력 하나가 생긴다면 처럼 상상할 수 있는 if를 줘도 좋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 합니다. 셋째, 생각과 느낌이 들어가도록 아이들에게 일기를 쓰라고 하면 아침부터 오후, 저녁까지 있었던 사실들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기는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공간으로 아이들이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면 더욱더 풍부한 일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식은 금방 흥미를 잃기 쉬워서 아이들이 왜 일기를 써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기를 쓸 때는 오늘 있었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들어가면 좋겠죠? 평소에 여러 가지 감정 표현을 배워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평화롭다, 미안하다, 환상적이다, 억울하다, 부럽다 등등. 인터넷에 감정 카드 혹은 감정 단어라고 검색하면 정말 많은 자료가 있으니 내 아이가 감정 표현에 서툴다면 꼭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게 해주세요. 일기를 꼭 글로만 표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글뿐만 아니라 그림 일기, 편지, 독후감,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글로 표현하기 싫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무조건 글로만 써 라고 하기보다는 오늘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오늘은 엄마랑 저번에 함께 그렸던 마인드맵으로 그려볼까? 라고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아이가 어느 한 방법만 선호한다면 요일별로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또 내 아이가 작문 실력이 부족한데 그림만 좋아한다면 그림 일기를 쓰되 조건인 그림에 대한 설명과 느낌을 두세 문장 적어주세요 라고 조건을 달면 조금씩 작문 능력이 생길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백년지게 채널에 또 놀러오세요.